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간과된 수술을 받을 경우 연골 재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릎 줄기세포 수술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무릎에 줄기세포를 넣기만 하면 연골이 저절로 잘 재생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줄기세포 수술은 굉장히 정교하고 종합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각각의 환자들마다 무릎의 손상된 정도나 손상된 환경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중심에 두고 정확한 수술을 시행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수술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무릎 줄기세포 수술 시 슬개 대퇴관절의 연골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주의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 슬개 대퇴관절의 연골 손상을 가진 분들이 줄기세포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간과된 수술을 받을 경우에 수술이 잘 되어서 연골이 재생되더라도 이후에 연골 재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길에서 걸을 때 슬개골이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지를 걸을 때에는 슬개골의 체중이 한 3배 정도 되는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언덕을 오르내릴 때에는 최소 5배에서 7배까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점프를 하거나 뛰어내릴 때에는 10배 이상의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슬개 대퇴관절은 심한 압력을 받으면서 사용되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될 경우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슬개 대퇴골 쪽의 연골은 받는 압력이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줄기세포 치료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파악된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매우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골 손상이 어디에 발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서 그 발생된 부분에 압력을 맞춰주는 수술이 같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손상되는 부위가 바로 이 슬개 대퇴관절의 연골 손상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는 뜻이지요. 이 슬개 대퇴골 연골 손상의 종류는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슬개골의 하부에 있는 커다란 퇴행성 골극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골극이 대퇴골면을 오르내리면서 대퇴골의 면의 연골들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골극이 생기게 되는데 마치 놀부의 턱에 나온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뼈 덩어리가 남아있는 연골을 또다시 손상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골극을 제거하고 줄기세포를 이식해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슬개골의 그 외측면과 대퇴골의 외측면이 동시에 손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개 X다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슬개 대퇴 압력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골고루 가지 않고 바깥쪽에 압력이 심해져서 연골이 손상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바깥쪽에 압력을 줄여주는 시술을 같이 하지 않으면 줄기세포만 심었다고 잘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해드려야 하고요. 수술을 할 때 정확한 압력 분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슬개골 내측 연골면과 대퇴골 내측 연골이 손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양반다리를 많이 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이 안쪽의 압력을 줄여주는 수술을 같이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가장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무릎의 연골 전체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십자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손상된 인대 때문에 연골의 재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대 제거는 함께 진행해야만 연골 재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슬개골과 대퇴골의 연골 손상이 규칙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골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깨끗이 연골 조각들을 제거하고 줄기세포를 입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리체라고 하는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연골 손상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세심하게 제거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슬개골의 연골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에는
슬개골의 면을 RF라고 하는 기구로 잘 평평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슬개골의 연골 재생을 위해서 천공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을 잘 점검하시고 해당되는 경우에 알맞게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면서 좋은 무릎줄기세포 수술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개대퇴 관절 연골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무릎줄기세포 수술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5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줄기세포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